주택을 구매하고 계신다면 2020년 세금 보고를 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하셔서 2018년, 19년 세금 보고를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 방에 또는 뭐 유행 이렇게 절대 우리 인생에는 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 케빈 킴. 박현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3주 정도 지났는데요. 대표님, 새해 세우신 계획들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제가 늘 운동 부족이라 일주일에 한 최소 3일 정도 걷기, 12시 전에는 잠들기, 나만의 힐링타임 만들기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벌써 3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되지 마시고 정말 원하시는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표님은 저희와는 아주 다른 완성도 높은 삶을 살고 계실 줄 알았는데 저희랑 비슷하시네요. 그럼요. 하지만 대표님도 저희 시청자분들도 우리 모두 같이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저희한테 당부만 하지 마시고 본인 계획 못 지키시면 안 되죠. 구독자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솔선수범 해주세요. 따끔한 충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새해 계획 다시 잘 실천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구독자분들도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저희가 2021 신년 기획으로 끝나지 않은 팬데믹, 셀러가 알아야 할 지침에 대한 영상을 띄워드렸는데요. 반응이 아주 뜨거웠죠?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과 걱정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솔루션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꼭 도움되는 부분 잘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2021 대기획, 끝나지 않은 팬데믹, 케미가 바이어를 위한 지침에 대해 이야기 나눌 텐데요. 이 영상이 주택 구입을 앞둔 분들을 위한 2021년 필수 영상으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랍니다. 저에게 문의해 주신 분들을 보면 셀러가 약 20%, 바이어가 약 80% 정도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훨씬 더 많거든요.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바이어 입장에서 일반적이면서 또 필수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꼭 좀 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더 궁금한 것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혹시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이나 이메일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케미가 바이어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지침부터 살펴보죠. 해가 넘어가면서 벌써 또 세금 보고의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이 세금 보고가 바이어에게 드리는 케미 지침 1번이라고요? 맞습니다. 2020년의 세금 보고는 많은 분들이 여느 때와는 좀 다르게 느끼실 거예요. 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수입이나 재정 상황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직을 하시거나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힘든 시기를 보내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겪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혼자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만이라도 더 힘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서 본인 잘못이 아닌데도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먼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려고 하실 때 그냥 넘어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려울수록 내 상황을 좀 냉철하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과 급여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은 2020년 세금 보고 후에는 주택 구입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 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입 증명과 세금 보고가 융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당장 현금 100%로 집을 구매 가능하신 분들은 뭐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주택 구매는 융자가 필요하잖아요. 네. 주택을 구매하고 계신다면 2020년 세금 보고를 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하셔서 2018년, 19년 세금 보고를 활용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2019년, 2020년 세금 보고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는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지런하게 벌써 2020년 세금 보고를 마치셨다면 무조건 2019, 2020년 세금 보고를 토대로 융자 심사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2년간의 세금 보고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세금 보고를 마치셨다면 2020년 세금 보고가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세금 보고 하지 않으신 예비 바이어분들은 꼭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먼저 하시고 세금 보고를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금 보고에 대한 압박감이 늘 좀 있어서 가끔은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올해는 일찍 끝내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가 네,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끝나지 않은 팬데믹, 바이오에게 드리는 두 번째 지침은 어떤 건가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바이어분들이 신경 쓰셔야 할 항목으로 아주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혹시 현희 씨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바이오가 신경 쓸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혹시 힌트 없을까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열혈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벌써 좀 아셨을 것 같은데요. 힌트는 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거네요. 크레딧 점수. 맞습니다. 역시 기본기가 확실하십니다. 요즘 급여가 늦어지거나 수입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물건을 구매하실 때 현금보다는 크레딧 카드, 즉 신용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평소 때와 다르게 경제적으로 특수한 환경이다 보니까 신용카드 상환하는 것에 신경을 못 쓰시거나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크레딧 점수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사 후에 조금 큰 규모의 지출을 신용카드로 하게 됐는데요. 문제가 있는 상품을 받게 되면서 리턴하고 환불받고 다시 주문하는 과정에서 환불이 완료되기 전에 재주문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규모가 커져서 바로 크레딧 점수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주의하시는 게 정말 당연한 거고요. 이외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고 계시거나 자동차 환불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잘 페이먼트가 나가고 있는지 꼭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또 요즘 팬데믹으로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오히려 신규 가입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신용카드를 개설하시는 것도 신용 점수에 영향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집 구매를 앞두고 있으시다면 신중하게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저희도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융자 심사 들어가면서는 정말 조심하면서 소비를 최소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점수가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내 점수가 이자율의 차이를 결정짓는 보더라인에 있다거나 갑자기 너무나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서 오퍼를 받게 돼서 당장 30년 융자를 시작해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점수가 떨어져서 정말 당황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듯이 크레딧 점수 관리에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의 무심함 때문에 아주 작은 일로 30년 동안의 페이먼트를 결정짓는 이자율이 올라간다면 정말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있는 페이먼트들 빈틈없이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신년 대기획 케미가 바이어에게 함께하고 계신데요. 끝나지 않은 팬데믹, 바이어가 알아야 할 세 번째 지침은 뭔가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크레딧 점수 관리와 함께 매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또 한 가지 바로 다운 페이먼트 관리입니다. 네,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 관리도 할 텐데요. 특히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제가 집을 살 때도 다운 페이먼트로 잡아놨던 예산이 급격하게 부족해진 셈이 됐거든요. 경험상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면 좀 상대적인 박탈감도 들고요. 어차피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었는데 이제 고민해봐야 뭐 하나 하면서 사람이 좀 무기력해지는 경험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라 아마 많은 바이어분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기력해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매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데에는 힌트가 있는데요. 주택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런 시기일수록 어떻게 하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을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네.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유류비를 좀 아끼게 되셨다면 또는 코비드-19로 인해서 외식이 줄면서 생활비로 남는 부분이 생겼다면 그걸 다른 데 소비하지 마시고 자산을 불리는 데 집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뭐 한두 푼 모아서 그게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방에 또는 뭐 요행 이렇게 절대 우리 인생에는 기본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하고요. 한 푼, 두 푼 조금씩 돈을 모으게 되고 또 그런 식으로 종잣돈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가능하십니다.
조금만 허리띠를 매시고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 다운 페이먼트가 꼭 많이 안 모여도 집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에 나거든요. 그런데 꼭 이렇게 악착같이 모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팬데믹이죠.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은행들이 예전에는 돈을 많이 빌려주고 수익을 많이 걷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플랜을 제공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들 또한 겪어보지 못한 위기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플랜들도 많이 줄이고 있고요. 네. 위험 요소, 리스크가 낮은 완벽한 서류와 백그라운드를 가진 바이어들에게만 융자를 승인하려고 기본적인 스탠다드 다운 페이먼트인 2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집 구매도 미리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하시라고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 미처 준비를 못해서 이번 기회를 놓치셨다면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가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번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잡으실 수 있고요. 때로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네. 오늘부터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년, 5년, 10년 후에 아주 큰 차이를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네. 지금 조금 부족해도 실망하지 말고 준비를 꾸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끝나지 않은 팬데믹 케미의 바이어 지침을 보니까 바이어들이 주택 구매 시 꼭 알아야 할 부분들과 좀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새해와 함께 새 정부도 출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점도 있나요?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15,000불의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물론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게 언제 시행될지 실제로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이것을 기대하고 주택 구입을 미루는 것은 제가 보기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혜택이 시행되면 집값이 갑자기 오를 수도 있고 또 이자율이 오른다든가 융자문이 좀 더 좁아진다든가 하는 또 다른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계획하신 대로 준비를 하시다가 시기가 잘 맞물려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으시면 가장 좋은 경우가 될 거고요. 이 기약 없는 15,000불을 위해서 사고 싶은 집을 포기하시거나 준비 없이 나중을 기약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꾸준히 준비를 잘 하시다가 좋은 집을 만나 구매하시게 된다면 그게 사실은 혜택보다 더 큰 이득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준비겠네요.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로 현재 이자율이 좋은 것도 아주 우리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시는데 모두가 집을 사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혜택이 또 시행이 된다고 해도 기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운 페이먼트든 크레딧이든 주택 구매 준비는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작은 노력과 기회 그리고 여러분의 결심이 모아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케미가 바이어에게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준비가 되겠는데요. 제가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1 끝나지 않은 팬데믹 케미가 바이어에게 케미 지침 1. 2020 세금 보고는 신중한 검토 후에 케미 지침 2. 크레딧은 720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기. 케미 지침 3. 다운 페이먼트 준비하고 또 준비하기. 여러 경우를 대비해 주택 구입 시까지는 여유 자금을 더 모으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이 막 시작되고 벌써 많은 분들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지금 코비드 상황이 너무 안 좋지만 아침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희망 잃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케미 시청자분들의 준비를 응원하면서 오늘도 캐치프레이즈 한번 외칠까요?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2021년의 케미 부동산 이야기가 드리는 두 번째 영상 편지 케미가 바이어에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과 질문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 궁금한 점 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 달아주세요. 유용한 질문과 좋은 제안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집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랜만에 찾아가는 집 소개 영상인 만큼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성공하는 상생 성공하세요. 고맙습니다.